소개해드릴 내용은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5G 서비스에 필요한 신호 측정을 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5G 신호가 LTE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TDD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DD 방식의 5G 신호를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장비에서의 그 초기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신호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게 5G 신호이다 보니까 스펙트럼에서 그대로 신호를 측정하시게 되면 이제 신호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제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요. 이제 최신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에서는 이제 게이티드 스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시면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하시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LTE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파워나 OBW, ACLR 같은 것들을 이제 LTE와 동일하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게이티드 스윕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저희 MS2090A에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모드에서의 그런 메뉴들을 좀 필요하신 사항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 화면에서 지금 제가 3.5기가 대역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신호 발생기를 계측기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주파수는 현재 그 KT 주파수로 일단은 설정을 해놨는데 3549.99MHz로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계측기상에서 이 화면이 풀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메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센터 주파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7기가로 좀 센터 되는 거를 이제 터치 스크린을 해주신 다음에 3549.99메가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팬은 지금 100메가 모듈레이션 신호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충 한 300메가 정도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TDD 신호 5G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형도 되게 지글지글 거리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게이티드 스윕 메뉴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스윕 버튼이 있습니다. 스윕 버튼을 눌러주시고 게이티드 스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게이티드 스윕이 현재 오프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눌러주시면 게이티드 스윕 기능이 온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TX가 쏘는 그 구간을 게이팅을 걸어야 돼서 시간 설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게이티드 스윕을 온 했을 때 시간이 오프 구간에 지금 게이팅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호가 파형이 측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 밑에 하단에 파워대 타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대 타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5G 신호가 온오프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게이트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가 이제 시간에 맞게끔 설정이 돼 있으셔야 TX가 온 됐을 때 타이밍을 이렇게 게이트를 걸어주시면 이제 걸어주신 다음에 파워대 타임을 오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5G 신호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 파워대 타임을 켰을 때 TX가 온 되는 구간으로만 이 게이트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규격이라든지 3GPP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표준에서도 이게 뭐 게이트 구간을 몇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오프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게이트 설정을 짧게 그 온 구간에만 포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신호가 너무 지금도 너무 온 구간이 좁게 돼 있는데 이게 좀 터치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디스플레이 스타트 스탑 타임이 이제 0ms부터 20ms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한 5mm 정도로 이제 렌스를 줄이시면 좀 확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좀 더 넓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프를 하시면
파워드 타임 오프를 하시면 이제 다시 주파수로 넘어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LTE와 동일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W가 지금 3메가라 파형이 되게 이쁘게 잘 안 나오는데, 이거 100kHz로 이런 걸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감쇄기가 지금 기본으로는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20dBm을 속에 지금 출력을 만들어 놨는데, 신호가 너무 노이즈에 묻히게 되니까 감쇄기를 0dB로 해주십니다. 참고로 감쇄기는 계측기의 내부 감쇄기는 이제 0dB부터 5dB 스텝으로 최대 65dB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쇄기를 써서 노이즈가 많이 내려갔고, 이제 그거에 맞게 레퍼런스 레벨을 조절을 해서 이제 그래프가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타임이 이제 흐트러지는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TX5 구간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파형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있죠. 게이트드 수입에서 다시 파워드 타임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게이트 랭스는 그래도 너무 좁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너무 여기 온을 걸쳐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안쪽으로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 TX 온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픈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파형이 LTE처럼 딱 직각 파형이 이쁘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호를 측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신호가 너무 세기가 낮은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앰프를 키시면은 이제 계측기에서 노이즈 확보를 더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호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프리앰프를 켜시게 되면 신호가 왜곡돼서 계측기가 아무래도 이게 얘도 액티브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켰을 때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신호를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앰프를 무조건 오프를 해주셔야 되고, 감쇄기는 뭐 이제 신호의 세기에 맞춰서 너무 센 신호가 있으면은 0dB로 하고 너무 약한 신호가 있으면은 최대한 0dB로 이제 세팅을 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신호가 사라졌는데요. 지금 이게 많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GPS가 동기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면서 신호가 프레임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LTE하고 동일하게 채널 파워부터 쭉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측에 매저가 있고 매저에서 매저먼트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채널 파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채널 파워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셋업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100메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100MHz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만큼의 파워를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케이블 로스까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0.8dB 정도 측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저먼트에서 채널 파워 매저먼트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OBW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점유 대역폭이 측정이 되실 텐데요. 지금 게이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내에서 측정 중인데 GPS가 잡혔다 안 잡혔다 좀 불안정해서 이게 지금 타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W 같은 경우에는 97메가니까 스펙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BW 측정해 주시고, 매저먼트에서 또 ACP를 넣으시면은 A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인접까지 보신다고 하면 스팬을 좀 더 넓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메가로 스팬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세팅들을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채널 스페이싱을 이제 100MHz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메가를 채널 스페이싱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메인이랑 뭐 인접 그 대역폭을 넣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이 100메가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100메가로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100메가로 예를 들어 입력을 하시면 이게 실제 ACL이 좀 더 열화되는 것처럼 측정이 되실 거예요. 이게 파형이 이쪽 엣지 부분이 지금
쭉 일자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5G 필드 신호 같은 걸 측정하실 때는 이게 약간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꽉 채워서 100메가를 측정하시게 되면 이게 이 기울기에서 이 인접 채널 파워가 높게 측정이 되면서 ACLR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오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실 때는 그 통신 3사가 뭐 KT나 SK는 100메가를 서비스 하더라도 100메가를 실제 밴드위스는 100메가가 아니라 98.28메가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 밴드위스를 98.28메가로 해주시면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채널 파워도 이제 98.28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채널 파워도 원래는 98.28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자기 대역에 대한 파워만 측정하기 때문에 100메가로 하든 98.28로 하든 거의 차이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인 채널 밴드위스를 98.28메가로 설정을 해주시고, 인접 채널도 98.28메가. 그리고 2차 인접을 이제 알트 인티그레이션 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28.28메가를 해주시면 지금 한 47에서 48dBc 정도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규격상에서는 당연히 패스시고요. 그래서 3.5GHz 5G에서는 ACLR은 45dBc 이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45dBc 이하로 잘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CLR은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고, 메저먼트에서 이제 다시 또 SEM, 에미션 마스크 항목에 들어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국내 표준에 맞게 마스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업에 들어가시면 셀렉트 마스크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국내 기지국 같은 경우에 38dBm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기 때문에 38dBm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다시 타임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시게,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그려진 마스크가 이제 국내 전파법의 그 규정에 맞는 그런 마스크를 지금 저희 계측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선택하고 이제 하시면은 밑에 이제 패스페일 리절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마이너스 20dBm만 출력을 해놨기 때문에 걔는 38dBm 이하잖아요. 그래서 38dBm 이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이 해당 파워에 맞게끔 출력을 측정을 하면서 마스크 값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지국이나 현장에 있는 그런 송수신기를 측정을 하실 때 이제 커플링 포트나 감쇄기를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거 측정을 뭐 채널 파워부터 쭉 다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 여기 레퍼런스 레벨 옵셋이라는 게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상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파워가 실제적으로는 34dBm인데 그 감쇄기가 뭐 30dB고 4dB가 케이블 로스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34에 대한 보상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레퍼런스 레벨 옵셋에다가 클릭을 하고 마이너스 3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이 값만큼 보상이 돼서 채널 파워나 뭐 마스크나 ACLR, OBW 이런 측정들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벨이 바뀔 때마다 이 마스크는 자동 조정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F 항목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TX 스프리어스 에미션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메저먼트에서 스펙트럼으로 그냥 넘어가셔서, 예를 들어 30메가부터 1기가까지 영역이 있으실 텐데 30메가 스타트 입력해 주시고 스탑을 1기가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RBW는 이제 100kHz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스타트, 스탑, RBW 이 세 가지 조건을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노이즈가 발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마커 들어가서 피크 서치 눌러주시고 피크 서치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제일 높은 값이 이제 표시가 여기 상단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읽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영역에서의 스퓨러시스 에미션 값을 얻으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이상적인 신호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그 스펙들은 다 패스가 될 텐데 상황에 따라서 신호가 세거나 약하거나 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부 감색이랑 프리앰프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너무 신호가 노이즈가 너무 많다, 노이즈가 많으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텐을 0으로 하고 프리앰프를 키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프리앰프만 켰을 때 노이즈가 내려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왜곡 성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감쇄기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죠.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노이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메가에서 1기가 같은 저대역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어텐 0에 프리앰프 끄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2차 하모닉이나 3차 하모닉처럼 높은 주파수 측정을 만약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자체 노이즈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무조건 키셔야 되는데 장비 포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쇄기랑 프리앰프랑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프리앰프 끄고 0dB 어텐만 하셔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용해서 5G TDD 신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TDD 신호는 FDD, LTE 신호, 기존 LTE 신호하고의 그 측정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게이티드 스윕이라는 그런 측정 셋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GPS가 있는데, 이제 GPS가 연동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계측기에서 이제 프레임의 시작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이티드 스윕할 때 항상 고정된 그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GPS가 다른 계측기에도 지원해 왔었는데, 보통 GPS의 역할은 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주파수 편차 측정할 때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LTE를 넘어와서 5G로 이제 측정을 하실 때에는 TDD 신호에 대한 그 트리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지금 GPS가 항상 켜져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잘 신호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라스트 픽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GPS 값을 저장을 해서 측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소개 및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